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확산, 과연 언제쯤 잠잠해질까요? 글로벌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과 또 원유 생산량을 4주 내로 하루 100만 배럴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이 리비아의 입장 때문에 국제유가는 어제 38.56달러라는 3주 만에 최저치 기록을 세웠습니다. 그런데 오늘 장에서 이 WTI는요, 0.93% 상승한 38.92달러에 마감을 했고요. 또 12월물 브렌트유도 0.05% 상승한 41.04달러에 마감했습니다. 그리고 USO ETF도 상승을 했는데요. 2.14% 상승한 27.69달러에 마감한 모습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향후 몇 개월 동안에 국제유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요소는 11월 3일 대선 결과입니다. 각종 규제와 이 정부의 원유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을 또 나아가서는 화석연료의 미래를 결정짓게 되기 때문인데요. 미 정부는 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산유국 자리를 차지했었죠. 이 바로 프래킹 공법을 통해서 생산 비용은 감소하고 또 트럼프 행정부의 이 규제 축소 때문에 산유량은 급증하는 효과를 누린 건데요. 대선 결과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하고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자리를 유지하게 된다면 에너지 정책은 현행대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. 하지만 민주당이 우세하게 된다면 민주당은 이 프래킹 공법 사용을 금지하고요. 또 화석 연료가 아닌 대체 에너지 전환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산유량은 감소하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. 그래서 이 대선 이후에 미국의 정책은 원유 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키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아무래도 이 달러의 하락 추세와 연준의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은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 결과는 원유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두 번째 요소는 코로나19 백신과 이 침체된 수요 회복입니다. 코로나19가 겨울철에 다시 유행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긴 했지만 그래도 예상보다 더 일찍 시작된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. 현재 단기적으로라도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이 도입된다면 원유 수요는 그만큼 압박을 받게 되겠죠. 이건 시기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계절에 가격이 더 하락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정부가 이 적절한 부양책을 펼친다면 일상생활이 재개되면서 에너지 수요도 빛을 볼 수 있게 되겠는데요. 예전의 일상들이 복귀가 된다면 유가와 석유 제품 가격은 다시금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리고 향후 몇 개월 동안 국제유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 번째 요소, 바로 이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과 정부의 부양책입니다. 연준은 단기금리를 2023년까지 0%로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인플레이션 목표를 상향하기도 했었죠. 그런데 이 유동성은 백신과 치료법이 코로나19의 리스크를 누른 뒤에도 한동안은 필요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. 이 돌이켜봤을 때 유동성과 부양책이 국제유가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떠올려볼 수가 있습니다. 특히 2008년에는 위험 회피 분위기 때문에 배럴당 32.4%라는 이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. 또 2021년과 2012년에는 115달러에 가까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선 결과와 그 이후에 발표될 정책에 따라서 향후 국제유가가 상승폭을 다시금 얼마나 누릴지 가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시장 신쿵 브리핑 펄스였습니다.